오늘 우리 K증시는 삼성전자가 다시 치욕의 육구전자로 내려가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이틀째 하락 마감이고요. 또 하루 종일 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감정선이 지지선이자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2차 전지주들이 오늘 또 급락하면서 안 그래도 9월 들어서 팍 식어버린 투심에 오늘은 또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일단 새벽에 뉴욕 증시 테슬라가 3.3% 급락한 데 영향을 받은 건데요. 아니 뭐 테슬라 급등할 때는 또 이거는 배터리랑 상관없는 자율주행 이슈라고 해서 못 따라가. 그러다가 오늘처럼 테슬라 떡실신하는 날은 귀신같이 또 따라서 같이 알아 누워버리는 우리 K 2차 전지주들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떡하죠? 거기다가 미국의 배터리 소재 제조사 겸 우리로 치면 에코프로의 위상인 엘버말도 테슬라 급락에 동조화되면서 또 떨어졌습니다. 이 엘버말은 지금 리튬 가격 하락에 연동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 추세적으로 일단 지지가 안 되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약간 에코프로하고 비슷한 인상을 주는 그런 기술적 분석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 K 2차 전지주들의 미래는 과연 테슬라 엘버말을 따라가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독립적으로 다시 슈팅을 할 것이냐 혹은 이제 정말 추세적으로 하락 반전 나오면서 계단식 하락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연말 산타 랠리가 또 찾아오면은 주인공은 결국 그래도 또 2차 전지일 텐데 그거 앞두고 지금 다시 없을 박앤세일 기간인 건지 관련해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 테슬라 주가 박살난 거에 대해서 원인은 무려 3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골드만삭스. 이 골드만삭스는 정말 이름에 황금이랑 양말이 들어가는데 그 이름값 하느라고 정말 후덕하고 훈훈한 그런 이미지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웬만해서는 팔라는 소리, 안 좋은 소리 이런 걸 안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모든 이슈를 무조건 상승으로만 분석한다고 월가에서는 이 골드만삭스 이 본토 발음이 골맨섹스인데 이거는 이제 콜맨섹스라고 맨날 콜만 외치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콜맨이라고 이렇게 비꼬는 말도 있는데 하여간 그 골드만삭스 현지 이름 골맨섹스가 이번에 테슬라 이익 전망치를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아니 골드만삭스가 저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했다고? 이거는 거의 법륜 스님이 배터리 아저씨를 빙의해가지고 쌍욕을 했다든가 아니면 패드립을 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 진짜 보통 심상치 않은 일이 아니다. 또 거기다가 오죽하면 저랬겠냐 이런 식의 반응에 따라서 테슬라에 이제 투매가 몰렸던 거죠. 근데 정확한 내용을 보면은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의 EPS 즉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올해 3달러에서 2달러 90센트로 앞자리를 바꿔버렸고 다음 내년 2024년도는 기존 4달러 25센트를 이번에 4달러 15센트로 후려쳤습니다. 거기다가 그 근거로 든 게 테슬라는 생산량, 인도량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격 인하를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 디스카운트의 요인이다. 이렇게 좁힌 거예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 가격 인하는 배터리 납품 가격 하락 압력으로도 작용이 된다 이거예요. 자, 다음 테슬라 급락 이후 두 번째는 바로 테슬라가 그 어떤 다른 나라도 아닌 또 최근에 검토 얘기 나왔던 인도도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의 기가팩토리 공장을 준설한다는 월스트리트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니 이거야말로 정말 빅뉴스인 게, 아니 사우디의 전기차 그 테슬라의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거의 그 대구 수성구청 앞에다가 홍어 삼합집을 여는 것과 비슷하달까? 아니면 광주시청 앞에다가 과메기집일까? 아니야, 이 정도로는 약하고 그냥 북한 평양 한복판에다 간판을 김정은 돼지국밥 이래가지고 식당을 차리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오일머니의 본고장, 아니 오일과 머니의 둘 다 본고장, 이런 중동시장 공략에 테슬라가 드디어 나선다. 그 중에서도 사우디는 뭐 여기는 구매력이 어마어마한 곳이니까. 그래 지금 유가 계속 올라가는 거 보세요. 여기는 그냥 경기 호황 침체 이런 사이클이 없어. 그냥 어느 날 눈 딱 감고 원유 생산량 팍 줄여버리면은 곧바로 유가 튀어 올라가는 거고, 그럼 그때부터 그냥 호황이야.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 부자들이 차도 우리로 치면 약간 신발 사듯이 그렇게 있어도 또 사고 그냥 뭐 기분 내키면 하나씩 산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테슬라를 자동차 기존의 어떤 컨셉이 아니라 성인용 RC카 그 장난감처럼 사듯이 진짜 막 사들이면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세컨카, 서드카 막 산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월가가 후끈 달아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테슬라 주가 하락 원인이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낭설이라고
그런 거 다 뻥이라고 부인하면서 실망 매물이 갑자기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에 따르면 이게 일론 머스크하고 빈살만 그 두 사람 그 개인 간의 친분에 의해서 성사되는 일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일론 머스크가 직접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 그런 사이 아니라고, 무슨 연예인들 열애설 터졌을 때 잡아떼는 것 마냥 그렇게 이제 부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급락의 세 번째 이유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슈하고 연결이 되는데, 최근에 뉴욕 연방 법원에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 판결이 있었는데, 요게 그 무슨 그 사건이었냐면, 지난 2018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하도 그냥 공매도에 시달리다가 빡쳐가지고 이럴 바에는 테슬라 상장 폐지시키고 비상장으로 가겠다고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 그때 그 트위터 글 하나로 주가가 10% 급락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를 이제 사기꾼이다 이 새끼 이거, 왜냐면 상패 안 시켰잖아. 그래서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여기에 대한 배상 판결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액은 무려 4,2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00억 되는데, 뭐 일론 머스크한테는 뭐 껌값이겠지만 이제 이걸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자로서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다. 그래서 이제 또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게, 이 사람 약간 정신 상태가 좀 불안정하다, 테슬라의 경영자로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시비가 또 나오는 건데, 왜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갑자기 뭐 인스타인가 뭐 라이브 켜가지고 자기 떨피는 거 라이브로 생중계하다가 누가 신고해가지고 경찰 출동한 적도 있었고, 여기서 떨은 그 마리화나죠. 제가 너무 약쟁이들 표현을 그대로 갖다 썼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해외를 많이 돌아다녔지만 정말 그런 쪽으로는 깨끗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원하시면 지금 당장 도핑 테스트 갈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 지금 이 자리에서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소변은 정말 너무나 순수하고 맑고 깨끗해가지고 리튬이 나올 겁니다. 그만큼 이제 염분 외에는 순수한 남자입니다. 하여튼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이번 판결로 인해서 또 자기 경영권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을까봐 일부러 사우디 기가팩토리 프로젝트를 부정했다. 그러니까 나를 이 자리에서 쫓아내면 사우디 테슬라 진출도 없는 거다. 이거 전적으로 내가 한 거다. 건들지 마라. 그럼 내가 이 계획 엎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약간 땡깡을 부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 본인이 트위터 오너니까 이런 또 자기한테 유리한 트윗은 절대 또 삭제가 안 되고 지금 계속 이런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사우디 공장 건설을 통해서 중동 시장에 진출할지 여부는 지금 테슬라 주가에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왜냐면 테슬라가 한창 공들였던 중국 시장은 지금 내수용 전기차 브랜드들이 거의 막 덤핑 수준으로 막 이 전기차를 풀어버리는 바람에 테슬라도 계속 가격 인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 점유율이 자꾸 떨어지고요. 또 중국 얘기하니까 갑자기 앰뷸런스가 아니 그 날 또 정신병원에서 픽업 나왔나? 저 절대 안 잡혀갑니다. 하여튼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계속 테슬라 가격 인하하니까 본국 미국에서 여기선 또 할인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럼 뭐 또 일론 머스크가 친중이냐, 뭐 역차별이냐, 뭐 오히려 자국 내수 차별이냐, 뭐 이런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 가격 인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기차 탑티어인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 인하를 하는데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은 또 그거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가 인하 압박은 더 커지는 거고,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최근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 없어졌고, 또 우리도 이제 보조금은 확 줄이면서 세금을 높였죠. 거기다가 유럽도 지금 보조금 줄이려고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한테 관세 때린다고 지금 조사 들어갔죠. 거기다가 테슬라의 본고장 미국도 전기차 제일 많이 팔리는 캘리포니아 주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 전기차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유가 여기 캘리포니아가 이제 연방정부 보조금 외에도 주 예산에 클린 비어클 리베이트 프로젝트, 뭐 단어 자체도 중학교 수준이지만 중간에 리베이트라는 말이 아예 대놓고 그냥 떡하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캘리포니아 주 법으로 전기차 한 대당 2,000달러에서 최대 7,500달러까지 이제 보조금을 추가 지급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앞으로는 소득 구간으로 쪼개가지고 보조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한대요. 기존에는 연소득 13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한 연봉 1억 5천만 원 받는 사람 미만은 다 지급하던 거를 이제 4만 3,74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연봉 5천 그 미만인 사람들한테만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확 줄여버리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연봉 5천 미만 버는 사람이 매달 집 렌트비 내고 아니면 모기지 이자 내고 뭐 자녀 학자금 내고 그러면
테슬라의 경우는 보조금 없이 하면은 모델 S의 경우 차량 판매가 시작 가격이 88,000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1억인데 이걸 생돈 주고 새 차를 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제조사들의 포지셔닝은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당연히 보조금이 없어지는 만큼 가격 인하로 소비자들을 계속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격 부담을 줄여줘야지만 팔릴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대목이 국내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업종의 악재라는 겁니다. 전기차의 경우 뭐 전체 부품 가격의 40%가 또 배터리인데 그럼 거기서 배터리에서 원가 절감을 안 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뭐 핸들, 가죽 시트 뭐 이런 거에서 빼봤자 얼마나 빠지겠어. 이런 와중에 지금 또 중국은 그 저가 배터리 LFP 굴기를 시작했는데 이걸 과연 언제까지 리튬 인산철 LFP는 싸구려라고 그래도 그 전기차 정도 사는 사람들이면 나름 고급 취향인데 그런 싸구려 배터리 달려있는 거를 안 산다고 그렇게 뇌피셜로만 이제는 방어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제 테슬라는 급락한 반면 수소 트럭 제조사 니콜라는 떡상을 했는데요. 무려 하루 만에 주가가 33.6% 올랐습니다. 우리 K 증시 기준으로 보면 상한가도 넘어간 거죠. 물론 이제 그래도 주가는 1달러 59센트로 우리 돈 2,100원이니까 아직도 이제 동전주의 위상인데 근데 이 니콜라의 창업자 이제 트레버 밀튼이 처음부터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철저하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전기차 하면 테슬라 이렇게 바로 나오듯이 수소차 하면 니콜라 그 중에서도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대형 컨테이너 트럭 그 대륙간을 막 오가는 이 컨티넨탈 이미지의 원조 그 트럭을 수소차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첫 시연 그 행사부터 조작 논란이 일어났었죠. 나중에 밝혀지기를 이제 내리막길에서 실험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의 제일 중요한 게 출력인데 그걸 사기를 쳤다고 해서 그때 주가가 한번 왕창 망가졌었죠. 그러다가 그 창업자 트레버 밀튼이 사기죄로 유죄 판결 받고 이제 CEO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그 자리에 이제 마이클 로시엘러라고 그 폭스바겐, 오펠, 미츠비시를 거친 정통 자동차 경영 전문가가 영입이 됐습니다. 근데 또 그러다가 이 사람마저 지난 8월에 갑자기 가족의 건강 문제라고 하면서 퇴임을 했어요. 아니 본인 문제도 아니고 가족 건강 문제로 회사를 그만둔다. 그래서 하여튼 이 니콜라 주식은 또 한 번 완전히 나락을 갔었었는데 갑자기 9월 초에 이 니콜라 주주들이 이제 새로운 CEO 오기 전에 도대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우리가 알고나 좀 두드려 맞자. 그래가지고 실사를 했는데 결과가 진짜 니콜라 수소 트럭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그 수소 트럭 양산차가 진짜로 곧 출시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주가가 지금 계속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다 또 마침내 새 CEO로 제네럴 모터스 출신 그 자동차 업계 경력 30년인 스티브 기르스키라는 사람이 취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자동차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 것도 맞는데 지금 나이 이제 60 넘어서 니콜라 수소 트럭 이거 사기 같으면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하여튼 이제 그 와중에 간밤에 니콜라가 또 이제 30% 넘게 급등을 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번 신임 스티브 기르스키 그 GM 출신 이 사람이 제네럴 모터스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이제 재조명이 됐는데 왜 지난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제네럴 모터스가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 수혈받아 가지고 위기를 한번 모면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별명이 이제 GM이 제네럴 모터스가 아니라 거버먼트 모터스다. 우리말로 이제 정부차다. 아니 뭐 정부미도 아니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그 미국 정부 구제자금 수령을 진두지휘한 게 바로 이 사람이라고 알려지면서 이게 또 SNS에 일파만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스티브 기르스키는 니콜라 CEO로서 뭐 경영 능력도 경영 능력이지만 어떤 로비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나왔는데 미국의 서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버드 라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갑자기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또 이게 확장이 되냐면은 곧 캘리포니아에서 이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쪽으로 갑자기 기대감이 이제 뭉게구름처럼 뭉게뭉게 피어오르는데 아니 앞에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은 줄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수소차 보조금을 도입한다. 이 이슈가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테슬라 숏, 니콜라 롱 이런 포지션의 근거로 이게 충분했었던 거죠. 런하 반갑습니다. 자, 현재 우리 K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마침내 FOMC라는 태풍 영향권에 진입했습니다.
왜 그 태풍 기상 특보 때 항상 보면은 외출을 삼가고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라 뭐 이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외출은 거래량, 시설물 관리는 리스크 관리, 즉 현금 확보 수요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죠. 일단 이번 9월 FOMC 결과는 목요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되고 이번에 금리가 오를 확률은 1%대, 즉 금리 동결 가능성이 99%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남은 FOMC는 2번인데 요 다음 번이 11월 1일이거든요. 근데 이때도 역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현재 63%로 아직까지는 안정적입니다만 이번 FOMC는 아시다시피 이제 1년에 4번 3, 6, 9, 12월에 있는 경제 전망 수치하고 점도표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배터리 더하기 FOMC 미리 보기 특집까지 전해드리는데 JP모간의 이번 FOMC 프리뷰에 따르면 일단 이번에 금리는 무조건 동결 대신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FOMC 성명서에 담길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약간 당근과 채찍 차원에서 금리 동결은 당근이지만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찍이라는 건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재 증시하고 환율은 사실상 연준 금리 인상이 아예 끝났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프라이스드인 즉 가격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 이제 경제 전망 파트에서는 GDP는 상향, 인플레이션은 하향, 실업률 또한 하향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은 거의 최상의 그 환상적 조합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바이든이 매우 좋아할 그런 대목인데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약간 매파적인 코멘트를 내놓음으로써 어떤 균형적인 그런 시각을 맞춰본다는 건데 이게 바로 JP모간의 이번 FOMC 직후 파월 연설 내용에 대한 예상까지입니다. 자, 그 와중에 오늘의 중국 소식 현재 바이든 주도로 국제사회에서 중국 뒷담화 까기, 왕따시키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이 들으면 또 부들부들할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이 미국에다가 뭐 유학생을 비롯해가지고 각계각층 여러 기관들의 심지어 그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까지 중국 스파이를 심어놓고 정보를 빨아먹었다는 의혹이 있었죠. 게다가 이제 트럼프는 미국 내에 중국 유학생 30만 명이 전부 다 잠재적인 스파이라고 그 공산당 지원받는 공산당 장학생들이 커서 뭐가 되겠냐, 뻔하지 않냐 이런 발언까지 해가지고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CIA가 중국 스파이들의 활동 증거가 담긴 중국 내부 인적 정보망을 이제 복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폐기가 된 상태라서 이제 복원이 필요한 건데 그 이유가 한번 이 명단이 일부 유출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주 일부 몇 명만 나왔는데도 중국 정부가 굉장히 난처했던 적이 있었고 그 당시 거기 이름 나왔던 사람들 다 쥐두새도 모르게 뭐 죽거나 사라졌습니다. 근데 CIA가 이제 이걸 한동안 복원한다고 애쓰다가 거의 이제 반포기 상태쯤 됐을 때 바이든이 임명한 윌리엄 번스 국장이 이제 CIA 내에서 친중 라인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명단 복원에 다시 속도가 붙었는데 최근에 이제 결정적으로 중국 공산당 내부의 반시진핑계 인사들이 이 미국 CIA에 적극 협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명단 복원에 갑자기 속도가 붙고 있다는 뉴욕타임즈 보도가 터진 겁니다. 그중 이제 내용 일부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정보 취득을 위해서 해킹이나 뭐 군사 기밀 문서 새벽하기 이런 이제 전통 방식 더하기 직접 미국 고위층 인사를 포섭하는 작전까지 썼는데 심지어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CIA 국장이었던 제임스 울시까지 중국 측에서 이제 스파이로 접촉했다는 정보까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지난 중국 스파이 풍선 그 당시에 바이든이 시진핑 쥐잡듯이 몰아붙였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복원이 되면은 스파이 풍선은 저리 가라고 거의 둘이 멱살잡이 내지는 현피를 떠도 시원찮을 파급력일 것으로 봅니다. 그럼 결국 바이든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중국 시진핑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미국 내부의 문제하고 본인이랑 아들 문제를 덮는 이런 방식으로 대선 선거 캠페인을 밀고 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발 중국 배터리가 유탄 맞아가지고 우리 K2차 전지의 기회가 좀 더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국경절 연휴가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일주일간인데 이때 중국 관광객들이 미국하고 더 친한 일본 대신 우리나라에서 좀 놀고 먹고 돈 쓰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애플 아이폰 15가 지금 사전 구매에서 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제 제일 크고 제일 비싼 그 프로맥스 모델 이게 이제 이번 아이폰 15 예약 구매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제일 많다고 그래가지고 역시 이번에도 애플 아이폰 신제품 효과는 대박을 예상한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맥쿼리 증권이 여기에 대해서 아이폰 15 공급망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먼저 아웃퍼폼,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상회 종목은 일본의 소니. 여기 이제 이미지 센서가 아이폰에 업그레이드된 카메라 기능을 계속 지원한다고 하고, 다음 이제 매수 종목은 대만 TSMC. 이거는 이제 새로운 3나노 칩이 프로 모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들었고, 다음 혼하이 역시 매수 의견이고, 다음 중립에는 우리 K증시 대표 아이폰 관련주 LG 이노텍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왜 투자 의견은 중립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이폰 15 프로맥스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유일한 벤더가 맞긴 한데, 마진 압박을 최근에 받고 있는 데다가 내년 2024년부터는 새로운 경쟁사 출현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JP모간이 K 오토모티브 분석에서 우리 기아에 대해 올해 2023년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고 영업이익도 1% 올린다. 거기다가 환율도 여전히 기아에 유리한 환경이다. 비록 기업명은 기아라서 뭔가 배고프지만 아니다. 정작 실적은 배부르고 풍족할 것이다. 마치 화수분처럼 반어적 명명법이니까 기업명 기아라고 해서 놀리지 마라 이놈들아. 그래서 이제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기아에 대한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의 목표가 12만 원 콜했습니다. 다음 모간 스탠리가 동아시아 투자 전략에서 일본을 탑픽으로 제시했고, 다음 이제 인도도 비중 확대. 다음 한국은 대만 대신에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시장으로 역시 꼽혔습니다. 거기다가 모간 스탠리는 포커스 리스트 종목도 공개를 했는데, K증시에서는 앞에 보신 기아,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이렇게 3개 종목이 비중 확대 종목으로 들어갔고, 그 외에는 뭐 중국의 알리바바, 대만 TSMC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과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수요일 9월 20일이고요. 연준 FOMC 둘째 날입니다. 결과 발표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는데요. 내일 수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북 압박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 지원한다는 거 2가지 정도가 핵심이라고 보고, 다음 내일 정부 일정에 마침 을지 연습 사후 강평 회의도 잡혀 있습니다. 사실 다 대북 압박에 연결되고, 다음 이제 정부의 배출권 할당 위원회도 내일 열리는데, 이거는 증시에서 말 그대로 탄소 배출권. 다음 내일 정부의 2023 사이버 보안 챌린지 대회. 여기 이제 핵심은 스마트 시티 보안을 위한 경쟁의 장 이겁니다. 증시 키워드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내일은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증시에서 친환경 선박들. 그리고 이제 내일 환경부에서 발표 나올 게 추석 연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관리 철저 요겁니다. 이제 명절 앞두고 또 이제 방역관리 나올 때가 됐죠. 동물 관련된 바이오들.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물가 상황 현장 점검하고 하반기 스마트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증시 키워드가 그대로 나와 있고, 다음 내일 나올 경제지표는 8월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는데, 아무래도 유가 상승의 영향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어서 내일 중국에서는 9월 대출 우대금리 그 LPR 금리 발표가 있고요. 다음 내일 수요일 미국에서는 주간 원유 재고가 공개되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 바로 요 수요일에 이 원유 재고가 역대급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그때부터 유가가 본격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날 페덱스 실적 공개가 있습니다. 또 이 페덱스 하면 진짜 명실공히 글로벌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경제를 책으로만 공부하고 예측하는 그런 그 연구기관들 말고, 그 전 세계 필드에서 정말 발로 뛰면서 피부로 느끼는 경제 전망, 이런 부분이 이제 그 페덱스 실적의 백미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KG 모빌리티가 순수 전기 SUV죠. 토레스 EVX를 출시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미리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